오늘의 벙커 특강입니다. 오늘 주제는 조직이 지식에 진짜 목숨 걸어야 하는 이유. 목숨 걸어야 이런 표현 제가 잘 안 씁니다만 오늘 좀 써봤습니다. 조직이 지식에 진짜 목숨 걸고 집중해야 하는 이유. 지식이 뭘까요? 저는 이제 지식에 대한 피터 드러커의 정의를 가지고 여러분과 만나는데, 지식은 재생산 가능한 성과를 지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른바 이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영업할 때는 이런 방법이 옳아. 설득은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자연과학에서의 이론은 이래. 그런 것들은 현장에 가서 강사님 이론적인 이야기는 됐고요. 실제적인 이야기 해주세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압니다만, 솔직히 이론 싫어하는 분들 치고 진짜 실제적인 것 집중해서 공부하신 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론은 결국은 현장의 사례들을 모아서 그 사례 이면에 존재하는 공통적인 원리를 모아놓은 것을 이론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과도 마찬가지죠. 우연히 어떤 성과가 난 게 아니라 성과가 다시 나타날 수 있도록 재생산 가능하도록 정리한 거예요. 일단은 내가 다시 그 성과를 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도 따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옷을 판매하는 사람이라고 할 때는 고객님은요 턱선이 갸름하기 때문에 라운드 티가 잘 어울립니다. 브이넥은 안 어울립니다. 고객님은요 얼굴이 약간 밝은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패턴이 많이 들어간 것도 잘 어울리세요. 고객님은 얼굴은 살짝 어둡기 때문에 패턴이 강한 것보다는 단선형이 좋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다못해 옷 하나를 판매하는 판매 현장에서도 재생산 가능한 성과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화법을 사용하고 고객의 패션 스타일에 따라서 어떤 멘트를 쓰는 것이 구매 확률이 높아지는지 현장에 지식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판매 현장이 그럴진데 생산, 품질, 구매, 기획, 전략, 마케팅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조직은요 단순히 개인과 조직 차원에서 단순히 성과 내는 것에 찬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뭐에 찬사를 보내요? 와우, 그 성과는 재생산이 가능한 성과네요. 와, 그 성과는 확산도 가능하겠네요 라고 이야기해 줌으로써 조직의 지적 자산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식에 목매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확인해 봤더니 사내 위키라는 표현을 쓰면서 위키피디아 의미하는 거죠. 에어비앤비, 페이스북, 우버, 구글, 애플, MS, 한국에서는 삼성, 포스코, 두산 등등등 이랜드 포함해서 저희 가인지 컨설팅 그룹을 포함해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현장에서 컨설턴트들이 기업을 도우면서 협업도 돕고 OKR도 돕고 조직 문화도 돕고 비전 워크숍도 하고 현장에서 마케팅, 고객 관리, 온라인 콘텐츠, 수많은 언더백 기업들이 기업을 성장하게 하기 위한 굉장히 다양한 메뉴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피드백이에요. 피드백을 통해서 가인지 컨설팅 그룹이 정말 기업을 잘 도울 수 있는 지식과 노하우, 재생산 가능한 성과, 이 기업이 이런 방식으로 도왔더니 성과가 났어요. 그러면 들여다보니까 성과가 난 이유는 이렇구나. 다음에 이 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만날 때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 좋겠다. 컨설턴트는 어떤 방식으로 했고 솔루션 중에서 어떤 게 들어갔고 들어갔을 때 반응이 어땠으며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 방식이 피터 드러커에 이어서 지식 경영의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성과를 넘어서 성과를 내는 방법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개인과 조직이 성과를 넘어서 성과를 내는 방법에 집중한다는 것은, 조직이 첫 번째 방식이 있어요. 뚝뚝 떨어져서 그 사람이 일하는 겁니다. A라는 사람, B, C, D라는 사람이 각각 성과를 내지만 A와 B가 전혀 연관성이 없이 일하는 거예요. 그 사람 퇴사하면 끝. 이 일하다가 중단되면 기록도 없어요. 우리 2년 전에 그런 일 했었는데 그 자리 어디 있어? 하나도 없는데요. 호남지사에서 그런 성과가 나왔는데 영남지사 그걸 왜 알려줍니까? 이런 조직은 독립적인 조직이죠. 우리는 이걸 노가다라고 부릅니다. 노가다. 조직의 시스템도 없고 지식에 대한 관점도 없는 것이죠. 거기에서 조금 발달하면 어떤 단계까지는 갑니까? A에서 B로 인계인수하는 단계죠. 인계인수를 해요. 인계인수합니다. 근데 인계인수 받은 사람까지만 알아요. 그 전에 지식과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는 거죠. 인계인수 조직까지 통상 여기까지는 가죠. 언더백이라 하더라도. 근데 정말 가야 될 방향성이 있다는 겁니다. 조직이 지식과 노하우가 누적되어서 내가 직접
인적인 교류가 없다 하더라도, 인적으로 내가 직접 만나서 인기연수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지식을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입사해 봤더니 사내에 지식과 노하우가 쫙 쌓여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과업을 받았는데 나 혼자 맨땅에 헤딩하려고 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몇 개 검색을 해보니까 마치 위키피디아에서 검색을 하고 챗 GPT에서 검색하고 혹은 구글에서 검색하고 유튜브에서 검색한 것처럼 내 일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우리 조직만의 지식뱅인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지식 조직의 그래프인 이런 우하향 곡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내가 입사해 봤더니 사내의 지식이 계속 누적되어 있는 거예요. 옛날 걸 내가 다 볼 수 있어요. 다 볼 수 있고 그 환경 속에서 내가 맥락에 따라서 어떤 것을 써야 될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사실 가이니 컨설팅 그룹의 컨설턴트들은요, 젊습니다. 30대가 제일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현장에 가서 그 현장의 산업 상황과 그 기업의 그 산업의 전문가도 아닌데 어떻게 현장에 가서 성과를 낼수록 도울 수 있습니까? 예, 선배들의 지식과 노하우가 약 9만 건 정도가 저희 사내 지식뱅크에 쌓여 있어요. 우리 회사 지금 미장원을 하고 있는데 미장원 프랜차이즈의 성과급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세요. 어떻게 그걸 만듭니까? 미장원 내가 해보지도 않은 이 컨설턴트들이. 뭐가 있습니까? 그 전에 23년간의 축적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미장원 프랜차이즈 성과급 시스템, 보상, 커뮤니케이션, 키워드를 치면 거기에 맞는 것들이 검색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데이터를 다 습득하는 거예요. 마치 AI처럼. 습득을 해서 A안, B안, C안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익혀서 경영자에게 제안을 하면 이 중에서 이건 이런 배경에서 나왔고요. 이렇게 나왔고요. 이렇게 나왔어요. 경우에 따라서 어떤 회사가 그랬어요. 이야기를 해드리면 우리 회사의 지향점은 그 방향이에요. 그대로 갑시다. 네, 굉장히 응축된 그 개인 컨설턴트의 경력이 뭐 1년, 3년, 10년 그게 길지 않잖아요. 그러나 과거에 있는 것들을 내가 가지고 내가 이 시점에 있다 하더라도 이전의 경험까지도 누적해서 관리해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조직이 사내 위키 혹은 사내 지식뱅크에 집중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목숨 걸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회사 10년 됐습니까? 10년짜리 지식이 쌓여 있습니까? 3년 됐습니까? 내가 섬기는 고객이 그동안 1000개 기업이었습니까? 1000개 기업 섬긴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까? 혹은 지식이 남아 있습니까? 지식까지는 아니어도 기록이라도 남아 있으면 좋겠지만 방향성이 그렇습니다. 조직이 지식에 목숨 걸어야 되는 이유. 오늘은 이 탈무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저희 자녀가 첫째가 군대에 이제 전역을 앞두고 있고 둘째가 대학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요일날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주일학교 선생님도 오랫동안 해요. 유치부도 하고 초등부도 하고 중고등부도 하고 최근에는 청년들도 만나죠. 그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제 자녀와 같은 정말 제가 사랑하는 저의 다음 세대를 만날 때마다 잊지 않고 저희 아들, 딸은요 이 이야기를 막 귀에 인이 베키도록 들었어요. 어디 갈 때마다 차 탔을 때마다 차 타면 도망 못 가니까 탔을 때마다 해준 이야기입니다. 정말 사랑으로 해준 이야기를 여러분과 오늘 간단하게만 나누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탈무드 이야기라는 걸 미리 밝혀드립니다. 어느 날 날씨가 화창한 날 세상에서 가장 멋진 유람선이 항구에 정박했습니다. 이 유람선을 탈 수 있는 자격은 세계 최고의 부자들만 이 유람선을 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부자들은 자기들만의 그 재산과 부유함을 다 싣고 이 배에 올라탔습니다. 최고의 부자들이 이 배에 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선장은 돛을 걷어 올리고 넓은 대양으로 가서 그날 밤부터 파티를 하기 시작합니다. 배 한가운데에서 벌어진 이 파티에는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중앙에 있는 멋진 무대에 올라가서 자기가 왜 세계 최고의 부자인지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자랑하기 시작하죠. 첫 번째 나온 부자는 자기 뒤에 커다란 보물 상자를 들고 오는 신하가 100명이나 따라 나옵니다. 그리고 무대 중앙에서 보물 상자를 하나씩 열어보면서 다이아몬드와 루비와 값진 보석을 자랑하면서 내가 이 배에서 가장 제일인 부자입니다 라고 자랑을 하죠. 그걸 본 사람들이 와 당신이 최고의 부자입니다 박수칩니다. 두 번째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멋진 옷을 입고 뒤에 부하들이 이 장부를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부자가 그 장부를 쫙 열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앞서 나온 사람보다 훨씬 더 부자입니다. 이 장부는 어떤 장부냐면 내가 있는 고향에 멋진 땅들, 중요한 땅들이 내 땅이라는 증명하는 땅 문서들입니다. 땅 문서를 쫙 펼쳐 보이면서 여기도 내 땅이고 여기도 내 땅이고 여기도 내 땅입니다. 자랑을 하죠.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멋진 그림을 가지고 나오면서 세계 최고의 명작들은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자랑을 하죠. 이렇게 매일 밤 파티가 벌어지면서 자신의 부를 자랑하는 부자들이 파티의 중앙 무대에서 엄청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동안에 한쪽 편에 남루한 옷을 입고 나이가 지긋한 한 할아버지가 앉아 있으면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사람들은 그 남루한 할아버지를 보면서 저 사람이 왜 여기 와 있지? 저 사람 아무리 봐도 부자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지나가다가 한마디씩 물어봅니다. 당신의 부자는 뭡니까? 할 때마다 이 남루한 할아버지는 웃기만 할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이 부자들이 남루한 할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당신 이 배에 어떻게 올라탔어? 당신 티켓이 있는 거 맞아? 당신 부자인 거 맞아? 물어봅니다. 그때 이 할아버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부요함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요함을 다 합쳐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요함이 여러분들의 어떤 것보다 더 최고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증명해봐, 증명해봐 얘기합니다. 그 배에 직원들이 나서서 말리지 않았더라면 당장이라도 죽일 기세였죠. 그리고 그날 밤이 되었고 며칠 밤이 흐른 이후에 새벽이 다가왔고 아무도 깨어있지 않은 깊은 잠든 순간에 마침 그 지역을 지나가던 해적선이 이 유람선이 세계 최고의 보물들을 가지고 탔다더라 라는 소문을 듣고 습격합니다. 해적들은 이 배에 있는 모든 보물과 부자들이 입었던 모든 옷과 그들이 착용했던 모든 장신구들 그리고 그 배에 있는 기름까지도 빼서 달아나 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표류선이 된 이 유람선은 며칠을 표류하다가 어느 섬마을에 도착하게 되고 탔던 사람들은 그 섬마을에 정착하게 됐죠. 시간이 흘러 몇 달이 흘러 그 섬마을에는 한때의 거짓대들이 거기서 돌아다니게 되죠. 그리고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구걸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 거짓대들이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은 거짓대를 돌아다니다가 저기 끝에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눈에 받는 그 마을의 훈장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 훈장이야말로 그 배에서 자신의 부를 증명하지 못했던 그 할아버지였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그 거짓대들, 과거의 부자였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허름한 거짓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이제 알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가진 어떤 부보다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할아버지는 랍비였고 자신이 가진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그 섬마을에 도착했을 때 금방 마을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그의 지혜를 나누어 주었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를 가르쳐 달라고 그 사람을 마을의 대표 훈장으로 요청을 하고 그 마을에 가장 존경받는 스승이 되어 있었죠. 여기까지가 제가 제 자녀들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수없이 나누었던 탈무드의 진짜 부자라는 우화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자란 유태인 자녀들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게 될까요?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이죠. 탈무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조직을 운영하는 경영자 그리고 조직 내에서 일하고 있는 여러분들, 직원들 모두가 마음속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요소입니다. 돈 많은 회사, 독점권이 있는 회사, 땅이 많은 회사, 시설과 장비가 좋은 회사, 어떤 특허권이 있는 회사, 그 모든 회사의 지적 자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조직이 지식을 추구하고 그 지식 자산을 통해서 고객들을 섬기고 이 세상을 풍요롭게 해내고야 말겠다는 일관성과 방향성. 그것을 갖는 것이 조직이 정말 경쟁력 있고 실력 있는 조직이 되기 위한 첫 출발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조직이 진짜 지식에 목숨 걸어야 될 이유에 대한 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벙커 특강이었습니다.